자, 시작합시다. 자, 짧고 굵게 그 주요 핵심 설명하고 여러분 오늘 작성할 거 하고 혹은 개인 스토리 작업해도 됩니다. 들어보면 도움 될 겁니다. 봅시다. 요거 참고로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걸 하는 목적과 취지가 뭐냐, 그거부터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겠죠. 지금 그 마냥 한글 문서 서식 하나 띄워놓고 채우는데 급급해 하지 말고 왜 세심하게 채워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설득이 되지 싶은데. 자, 제가 상황을 하나 예시를 들게요. 여러분이 긴급히 어떤 여러분이 설정한 주인공이 긴급하게 어떤 지하실이다 혹은 감금당했다라든가 어떤 상황은 상관없어요.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막아서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아주 보조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주연은 아니고 조연 그 빌런급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연이 하나가 여러분 그 일행을 막아섭니다. 덩치 큰 조폭 하나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연출하려고 했을 때 얘는 어차피 여기서 두드려 맞고 이제 치워지는 인물이에요. 다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아주 보조적인 인물이에요. 이 조폭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칩시다. 그 조폭한테. 얘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도 하다가 나쁜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 만나고 뭐 어떤 비행도 일삼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곳이 학교의 씨름부였어요. 근데 그 씨름부가 마지막 안식처? 이게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온갖 무시, 얼차려, 뭐 메타작도 막 맞아가면서 선후배들 혹은 감독님한테 견디다가 얘는 그만 흑화가 되는데 뒤틀린 인내 그리고 뒤틀려버린 충성심 요걸 가지게 됩니다. 이 조폭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당하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맷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스쳐 지나간 인물한테 설정을 줬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자, 이게 어떤 입장이냐면 영화로 따지면 배우가 신인 배우예요. 덩치 크고 이번에 역 하나 왔다 출연해 볼래? 감사합니다. 해 들어갔어요. 그럼 대본을 받았겠죠. 그럼 대본을 받았으면 얘는 얘 입장에서 아주 작은 역이지만 자기가 데뷔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캐릭터가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걸 연구해서 가면은 감독님이나 이렇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가는 거라 말투도 연구하고. 그래서 사연을 구현해서 같은 시나리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우는 읽기 급급하고 어떤 배우는 사연을 넣어줬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공 일행이 일종의 격투를 하고 빠져나가는 잠깐의 찰나, 영화로 따지면 1분이나 나올라나요? 웹툰으로 따지면은 한화의 한 3분의 1 정도 시퀀스로 끝나는 입장인데 이 입장에서는 온갖 액션씬이라든가 대사나 표정을 여러분이 연출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나옵니까? 맞았는데 왜 멀쩡하고 왜 참는지 이유가 나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캐릭터 설정표를 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칸을 채우기 급급히 하지 말고.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잡몹들, 그냥 어떤 조연들한테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을 거야를 넣어주면은 훨씬 입체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라면 나 좋은 대본 받아서 열심히 연기했어 라는 느낌을 여러분 캐릭터한테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자, 그럼 이제 소식 펴놨죠. 그럼 칸 하나마다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 성장 배경, 이거 일종의 프로필이에요. 개인 프로필인데 요거는 왜 하느냐. 기본적으로 제가 요거 적어놨죠. 저는 요렇게만 적어요. 더 적으려면 더 적어도 돼요. 혈액형이니 뭐니 여러분이 적고 싶은 거 다 적어도 돼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중간에 아마 특강이 2번 있을 겁니다, 오늘. 자, 지나가 버렸네. 자, 요거를 짤 때 여러분이 인물을 짜다 보면은 특히 신인들이나 나이가 어릴수록 요런 경향이 있어요. 작가 자신 혹은 작가 자신의 주변에 겪어봤던 그 협소한 인물 관계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인물 구도를 가끔 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유의점이 뭐냐, 아까 배우 얘기도 드렸지만은 캐릭터들이 전부 같은 말투와 같은 표정과 그 몇 개를 돌려쓰게 됩니다. 표정 한 4-5개 비슷하게 맨날 돌려쓰게 되고 자기가 잘 짓는 표정이라든가 자기가 자주 본 표정 혹은 말투 같은 것들도 한 사람이 말하는 듯한 그런 대사나 말투를 쓰게 돼요. 그걸 유의해야 되고요. 자, 봅시다. 중간에 네이밍 특강 하나만 갈게요.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봅시다. 이름 지을 때는 보편적인 것과 특수적인 걸로 보통은 나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철수다, 영이다, 뭐 아영이다, 뭐 이렇게 지영이다, 이렇게 이런 이름들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뭐
또 특수한 이름들은 기억에 확실히 각인이 되고 어떤 아우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름 자체를 기호화해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들 프로그램이라면 뭐 퉁퉁이, 찡찡이, 날라리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장르별 특성마다 다릅니다. 특히 극화용이나 굿즈용은 달라요. 자, 그런데 네이밍을 특강을 좀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름의 목표를 여러분이 정해주셔야 돼요. 이 이름으로 도대체 나는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는가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분위기나 컨셉 아니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 정도가 좋은 네이밍이에요. 그리고 발음이나 어감이 좀 괜찮아야 돼요. 뭐 김뚫크 뭐 이런 거 그렇게 극단적으로 쓰진 않겠지만 저 대법원에서 임명대사전 같은 데서 이름 등록을 허용해주는 단어가 있고 아닌 단어가 있는데 너무 지나친 그런 거는 안 좋고 예를 들면 강철중 어떤 느낌이에요? 직업이 어떤 직업일 것 같아요? 경찰? 뭐 그런 느낌이죠. 조판수 그런 느낌이죠. 왠지 조판수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다. 청렴 결백할 것 같지 않죠, 왠지. 맞죠? 자, 그리고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좋았던 거 혹은 기억에 남았던 이름들을 여러분이 메모해놨다가 잘 써먹으면 돼요. 그런 거는 겹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언어 유희로 짓는 방식도 있어요. 강하진, 강호구, 구경수, 박신혜, 성기만, 원나기, 족가치, 한설인 이런 것처럼 들었을 때 뭐 바로 그냥 떠오르네. 그냥 대놓고 그걸 은유하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아채든 말든 반전이나 작가 자신의 의도나 어떤 그 은유를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오일남이나 오말수는 약간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에서 차용하는 경우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크게 원칙 없이 그냥 내가 친한 친구 이름 내 조연으로 넣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도 많이들 합니다. 작가들. 그 다음에 유명 인물이나 캐릭터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가 기억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약간 변형해서 쓰기도 합니다. 짜짜로트나 메지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게 좋냐, 특히 외국 이름 같은 경우에 여러분 판타지나 로판 할 때 참고하세요. 길이가 아주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만약에 극중 안에서 그 서로 별명 부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줄여서 불렀을 때 겹치지 않는 어감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스토, 아리가토, 아리아리랑 이런 캐릭터가 같이 나오면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트와 트리스마크 같은 이름이 같은 작품에 또 나와도 안 좋아요. 왜냐? 헷갈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발음과 철자, 어감도 잘 신경 써서 할 것 당연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라임을 맞춰도 되고요. 꼰디, 디디, 몬디, 문디 이렇게 아니면 부비, 프렌즈 아니면 알았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에서 사용했구나 누가 봐도 이렇게 느끼게 발음 쉬운 굿즈 같은 데 쓰이겠죠.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내가 한 글자 혹은 한 철자로 줄여봤을 때 어떤 알파벳이다 어떤 느낌의 글자다 이렇게 딱 줄여봤을 때 뭐가 나오면 좋아요. 예를 들면 강철이란 캐릭터 그러면 그냥 깡 이렇게 그러니까 탱, 우, 깡, 뭐 K 이렇게 축약이 될 수 있으면 축약되는 그 느낌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번역 신경 써야 돼요. 한중일은 기본이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동아시아라든가 유럽에 번역이 됐을 때 발음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미리 좀 생각해 놓으면 좋습니다. 뒤에 예시는 나오지만 저 뭐고 여기 예시는 나오지만 싸만코 이런 거 일본에서는 욕이에요. 욕은 아니지만 어쨌든 냄새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봅시다. K로 시작하면 대체적으로 강하고 긍정적인 어떤 공격적인 어떤 진취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R로 시작하는 이름이다. 그러면 약간 자신감 있다, 로얄, 어떤 세련됐다, 중후하다, 귀족적이다 이런 느낌을 보통은 주고요. I로 시작하면 좀 약간 낯설어요. 낯설고 약간 귀족적인 걸 넘어서 약간 좀 다른 계층 같고 막 그런 느낌을 주고 뭐 이그리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낯설고 이색적입니다. 뭐 Q나 R, L은 될 수 있으면은 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게임 회사 쪽에서 많이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얘가 좀 다르고 까다로워요. R, 로얄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제 거 예시부터 해볼게요. 저는 제 필명이 약간 후회스럽긴 하거든요. 지금 지은 지가 10년이 돼서 바꿀 수도 없고 곤란해요. 왜 그러냐? 1, L, I 뭐 이런 거 있죠. 표기나 했을 때 비슷하게 보이는 거. 혹은 발음했을 때 외국에서 여, 에, 왜, 요거로 영어 발음이 된다든가 하는 그 네이밍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굳이 적고 싶다면 적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하마탱인데 탕 이거 다 발음 다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기할 때 엄청 좀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짜투리게 그거는 표준어인데
표준어도 유의해서 이름 적으면 좋은데 주로 타이틀에 그런데 짜투리는 원래는 표준어는 자투리거든요. 뭐 해놓고 나서 오픈해놓고 나니까 바꿀 수도 없고 골치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심리적으로 모든 문장을 봤을 때 앞글자, 뒷글자, 앞글자, 뒷글자 요거 문맥에 따라서 사람은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이름 적을 때 앞글자랑 뒷글자 정도는 이 캐릭터의 느낌에 어울리는 글자를 넣어주는 게 좋다고요. 특히 외국 이름 같은 경우에. 자, 앞글자가 파고 뒷글자가 트예요. 중간에 여러분 아무 단어나 두 글자만 해보세요. 두 글자 아무거나. 응? 카카로트. 응. 또 두 글자만. 뭐 순한 글자 없어요? 누리 해볼까? 카누리트. 또 순한 거 없어요? 다구. 하다구트. 또 하나만 더. 순한 거. 될 수 있으면 어감이 순한 거 넣어보세요. 느레야? 뜨레양? 뜨레양은 여기네요. 그러면 까뜨레양트.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에 순한 걸 넣어도 얘는 강하게 보여요. 그 다음에 앞에다 뿌, 뒤에다 앙 하면요. 중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좀 센 단어를 넣어보세요. 뭐 카스 넣어볼까? 뿌카스앙. 또 센 거 없어요? 태고 이런 거 해볼까? 뿌태고앙.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글자, 뒷글자가 네이밍 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중간 네이밍 특강 끝.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이거를 채울 때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요거를 꼭 내가 고수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쓰는 서식이 있으면 하면 돼요. 어떤 친구는 자기만의 캐릭터 그 도감처럼 블로그에다가 계속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일본말에서는. 자, 이 유형하는 거는 본인이 편한 어떤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극중 역할로 하셔도 되고요. 동식물로 해도 되고요. 얘는 사자요. 얘는 호랑이. 얘는 토끼 같은 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아니면 사물로 잡아도 됩니다. 얘는 예를 들면 펜이다. 얘는 볼펜 같은 애야. 얘는 붓 같은 애야. 얘는 깃털 같은 애야. 얘는 샤프 같은 애야. 요렇게. 아니면 색깔로 하셔도 돼요. 얘는 빨강이요. 얘는 흑백이요. 얘는 초록이요. 얘는 파랑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로 해도 됩니다. 얘는 조심성 많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얘는 유비무환이다. 얘는 호연지기 같은 애다. 얘는 뭐가 있노 또. 아무튼 그런 애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아니면 극중 주요 대사를 걔한테 넣어줘도 됩니다. 자유를 달라. 이게 이 캐릭터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로 따로 강좌를 만들어도 되고 특강을 해도 될 정도로 사실 엄청 광범위한 건데 제가 저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MBTI랑 애니어그램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권장을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 나이대니만큼 지금 감수성 예민하고 뭔가 삶이 어렵고 나는 누군가 자아 탐구할 시간이고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특히 요거 관심 많죠 여러분. 네. 그 관심을 넘어서 유의할 거 하나. 사람은 특정 유형으로 평생 한 유형으로 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저 사람은 뭐 ENF 무슨 유형이구나 라고 규정지어서 그 사람이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말 것. 요게 살 때 이제 교훈이고 작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데 작품 속 애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아주 그 성격이 유지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성장하면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 캐릭터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유지가 되는 그 캐릭터들끼리 케미 혹은 상성 같은 거를 여러분이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쭉 그런 유형으로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놓으면 대단히 캐릭터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팔자로 하셔도 되고 사상체질 뭐 태양인, 소양인 뭐 이렇게 아니면 혈액형으로 하셔도 되고 혈액형으로 사람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건 알죠? 비과학적이죠. 자, 별자리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인종이나 지역, 세대, 계급, 생활 문화 차이로 여러분이 유형을 잡아도 됩니다. 여기 기본상 잡을 때 이렇게 잡는 이유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과거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짰을 때 특별하게 뭔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인물이 그렇다시피 여러분들도 살다가 그게 현재 지금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대단히 주요 키포인트예요. 그거를 작품 속에 이야기가 굴러갈 때 어떤 이야기의 진행을 위한 단서가 돼줍니다. 이걸 잘 짜놓으면.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얘는 엄청 상처가 많고 방어적이고 까칠한 인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확장도 원하지도 않고 딱 자기 바운더리를 지키는 그런 인물에게
자기가 예상지도 못한 어떤 역해 혹은 낭패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죠. 뭔데 이건? 뭐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뭐 그런 거야? 이렇게 까칠하게 방어적 태세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인물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느껴지고, 그죠? 성격도 드러나고 하는 풍부한, 입체적으로 풍부한 그런 묘사가 가능해집니다. 자, 요거는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10대, 20대까지밖에 사실은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지. 꼰대스러워, 뭐 올드해, 뭐야, 이렇게 이럴 수는 있겠지만 3, 40대, 50대 혹은 60대 이상 혹은 노년층까지가 어떤 사고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놓는 게 왜 앞으로 필수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나이 때 코로나를 겪고 막 이런 시절을 겪고 나서 한 20년 뒤쯤에 여러분 나이 때 자녀 세대들 정도가 대학교 왔을 때 여러분에 대한 세계나 역사나 그 흘러온 맥락을 이해하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는. 그게 세대 간의 화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래 네 나이 때 이렇게 힘들었고 맞아 네 마음 이해하고 이게 낫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인생을 사는데도 중요한 교훈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 스토리 쓸 때는 10대, 20대만 딱 나오는 뭐 학원 일진물 할 거 아니면 다양한 나이대를 다루기 나름인데 여러분들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 노년층을 다룬다든가 이러면 작품이 조금 공감대가 없어요. 그냥 뭐 왠지 허허하고 있고 뭐 뭔가 꼰대스러운 어떤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거 골라 쓰고, 그런 편견으로 쓰지 말고 이해하고 쓰는 게 낫다는 거죠. 아, 저 나이 때는 뭐가 IMF를 겪었을 거야 뭐 등등등. 자, 직업. 이 직업은 여러분 직업만에 예를 들면 그냥 형사 아니면 뭐 경찰 아니면 뭐 마법사 이렇게 단순하게 채우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직업을 택한 이유와 동기를 좀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이 인물이 그 직업을 갖게 된, 그 직종을 맡게 된 혹은 그 역할을 맡게 된 이유와 동기, 그 다음에 현재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고충 같은 거, 그리고 앞으로 이 직업을 예를 들면 형사면 형사과장까지 뭐 승진을 하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밥벌이가 목표인지 그런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조합해가지고 지금 직업이다 라고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외형적 특징. 요거 써놨죠? 자, 대충 키가 커요, 뭐 작아요, 이렇게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세심하게 짜기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설득을 해볼게요. 설득이 되나 안 되나 봅시다.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요 얘기부터 할게요. 요거 가끔 그 웹툰 PD들도 그렇고 요즘 플랫폼에서 가독성 좋아야 된다, 요즘 웹툰은 가시성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을 엄청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가 이번 참에 그냥 외워버리라고. 가시성은 눈에 그냥 띄는 정도고요. 그럼 이제 포괄적으로 보여? 보여 이 말이에요. 어디가 눈에 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목성이랑 요거랑 약간 그 구분되는데, 저쪽 우리 바깥을 봤을 때 가시성 면에서 테이블이 눈에 띄어요, 자판기가 눈에 띄어요? 자판기가 눈에 띄죠. 그건 일종의 주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시성은 다 보이긴 보여요, 그죠? 그죠? 테이블인지 못 알아보겠다 그러면 가시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인지 알아보겠다. 근데 난 자판기가 자꾸 눈에 보이네. 주목성이 좋다는 거야. 그 차이를 좀 인지하라고요. 그다음에 명시성은 가시성의 약간 확장판인데 멀리 있었을 때 잘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었을 때 잘 보이려면 여러분 뭐가 좋아야 돼요? 써있지만 명도, 채도, 색상, 자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읽힘성, 이건 가독성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문자나 도형 판독할 때 그 내가 식별할 수 있다. 이게 뭐 웹툰에 고수는 했을 때 고수 무슨 글자인지 알겠다. 요거 이게 명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은 말 그대로 내가 글자가 잘 판독이 되느냐, 기호가 판독이 되느냐. 예를 들면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의성어 쓸 때 특히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1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웹툰의 폰트는 거의 1.5에서 2배 커졌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인성, 명시성이랑 비슷한데 이것도 대상물이 존재하는 것을 멀리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다. 그래서 시인성과 명시성은 같은 묶음으로 봐도 된다. 그 다음에 주목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중에서 하나만 잡으라면 주목성인데, 여러분이 주목하면 안 되는, 독자가 주목하면 안 되거나 주목할 필요 없는 데다가 그림에 힘 쏟지 말고 그 화면 구도를 잘 잡으라 이 말이죠. 자, 이 외형적 특징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했는가 봅시다.
팁 나갈게요. 주목성을 높이고 싶으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난색이나 고채도색 이런 거를 배치하면 되는데, 다만 배경 색에 따라서 이것도 티냐 안 티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경을 눌러주는 방법도 주목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요소가 낮아갔어 하고 주목성이 높으면 그것도 탈입니다. 그건 눈에 대한 폭력이에요. 알겠죠? 눈봉이 지나쳐도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요소든 다 너무 힘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색을 쓸 때, 요즘은 대부분 컬러를 다루니까요. 색의 감정과 성격을 내가 판단하고 가자.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이론인데, 온도감, 중량감, 경연감, 진출, 후퇴, 팽창, 수축, 속도, 명시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이 책을, 컬러를 썼는데, 예를 들면 동굴인데, 빠져나가야 되는 입장의 구도로서 동굴을 묘사했을 때는 내가 팽창색을 쓸 거냐 수축하는 색을 쓸 거냐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축해서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 동굴에, 그러려면 약간 한색 계열, 푸른 계열 그런 걸 쓰는 게 좋고, 아 나 지금 여기서 탈출해서 뭔가 나가는 것 같다, 저 끝에 희망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은 약간 브라운 톤, 난색 이런 계열을 칠하면 되겠다 이 말이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 뷰티나 이런 거 배울 겸 저 피부가 뭐 쿨톤이니 먼톤이니 이런 거 알죠? 그런 화장이나 뷰티 관심 있는 사람도 알 거야.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분명히 창백하고 날카롭고 성격도 까칠해서 뭐 굴곡도 명징하게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칠해줘야 되는데, 뽀얗이 하는 거 핑크빛 블러로 이렇게 칠해버린다 그럼 맛이 안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부 톤을 그냥 살구색 아무거나 때려붓지 말고 이 캐릭터 성격에 맞게. 그래. 자, 아까 이제 명시성이랑 저 주목성 그거에 관련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짠 그 캐릭터를 눕기 따가지고 아예 검은색으로 다 칠해버린 다음에 걔네들끼리 지금 구별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걔네들끼리 구별이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티도 비슷하고 실루엣 처리해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미지 넣을 시간 없어서 안 넣는데 류랑 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명은 하얀 도복, 빨간 도복, 검은 머리, 노란 머리. 그러니까 색으로라도 확실하게 그 시인성을 차별화를 주라 이 말이고, 대비되는 속성을 배치하면 서로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은 한 명이 장다리, 한 명이 뚱띵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비되는 속성을 배치해주면 두 캐릭터 다 살아난다. 장다리, 거꾸리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외형 적을 때 클리셰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덩치 캐릭터는 어떤 느낌일 거야. 이게 클리셰를 활용하는데 항상 외형이 주는 편견을 이용해서 갭을 주는 게 좀 재미진 요소고요. 그 다음 차이 체계를 풍부하게 활용할 것. 자, 아까 예를 들면 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성격인데 거기에서도 성격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둘 다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한 명은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둘 다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한 명은 조심조심 해가며 뭔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성격. 그러니까 엄연히 다르죠. 둘 다 조심성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 체계를 풍부하게 활용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뭘 먹었을 때 그 맛있는 녀석들 하는 그것처럼 맛 표현을 엄청 풍부하게 하잖아요. 개그우먼 그 이영자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풍부하게 하는 것처럼 차이 체계를 나눠가지고 구분해주면 된다. 하다못해 헤어스타일을 보더라도 숱이 어떠냐, 길이, 가르마, 곱슬, 연세, 뻗침, 뭉친, 정돈, 뭉든 방식 요거에 따라 엄청 달라져요.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 봅시다. 디폴트 상태라 하면 얘는 머릿결이 아주 스트레이트하고 길고 그런 머리인데 어떤 상황일 때 머리가 휘날리는 걸 나는 표현하고 싶다가 이제 디폴트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디폴트 상태는 응용을 어떻게 할 건가? 즉 염두에 미리 두고 디폴트를 정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왁스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한 그런 머리 헤어스타일에다가 스트라이프 뭐 이런 거 양복 정장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 그거 입고 2버튼짜리, 그 다음에 그 재벌 2세가 나쁜 놈 아니고 빌런 아니고 주인공이라 치고 얘가 흐트러졌을 때 모습이 이렇게 아마 섹시할 거야 라는 걸 염두에 둬야지 앞에 디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 방패는 이렇게도 견고하다라는 거를 디폴트를 해놨기 때문에 깨졌을 때 충격이 더한 것처럼,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를 그냥 임의로 그냥 어떤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 그냥 때려 넣지 말고, 아 찢어졌을 때, 풀어졌을 때, 젖었을 때 어떤 모습일 거야 까지 염두에 두고 짜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왜 하느냐?
내 캐릭터는 정말 외형적으로 특징이 어마어마하게 개성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몰두하라는 게 아니고 이 캐릭터에 맞는